자, 이 기득권에 올라앉아 있으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도 기득권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의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자기 밑에 거대한 터널이 파져서 순식간에 내리앉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전화 오는 사람이 언론사 고위 간부부터 대기업의 관계자 또 각종 쟁쟁한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또 자신의 신분, 당장 사는 생활 형편부터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진 부분에 살고 있고 길에 지나가면 전부 다 쳐다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느끼는 거는요, 아마 이 마음속에 굉장히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의 수준, 자기의 부우, 자기를 둘러싼 네트워크들이 지속될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요, 한때 젊었을 때 반짝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삶이 무너지거나 제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나가가지고 골프를 치거나 그리고 또 골프의 파트너들이 쟁쟁한 사람일 때 내 삶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 거수기당의 기득권이나 청와대 기득권자들요, 텔레비 나오거나 국민 앞에 노출될 때는 상거지처럼 해가 나오기도 하고 일에 지친 듯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일가를 끝내고 밤에 자신들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을 고급 술집에서 만나서 술을 먹을 때, 호텔 방에서 담화를 나눌 때, 고급 템플 룸 살롱에서 술을 먹을 때, 그리고 주말에 골프를 나갈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 안온한 생활이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좀 잠시 뒤에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도 그때까지는 자기의 삶이 옳고 또 지속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희망적 사고에 몰두되어 가는 게 인간의 보편적 행태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말리는 1%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선거에서 역전한다, 깜깜이, 사실은 선거 전날까지 지지율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한국의 법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를 발표하게 해야죠. 미국 같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법제화하고 이게 유지되는 것은 항상 권력을 잡았던 측에서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설정해서 그 안에 거짓말을 통해서 또 자기의 희망적 사고를 통해서 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거라고 착각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좌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도 그랬어요. 2016년 4월에 박근혜 탄핵의 계기가 된 당시 새누리당, 이름도 이상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그때 저는 선거를 한 열흘 앞두고 선거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거판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야권의 표가 의외로 많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직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똑같이 사심 없이, 저는 국민의힘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새로운 행명 21이라는 기득권을 뒤집는 정당을 만드는 입장에서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말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니라 정말 찍어주기 싫지만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의 견해가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선거는 내일 오후 6시에 출구조사에서 알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만큼의 차이가 날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조직을 동원해서 여당이요, 그리고 또 여론을 동원해서 이 거대한 현재의 여권에 대한 역풍이 부는데 그걸 갖다가 끄기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동원해서 선거판을 뒤집으려면 벌써 뒤집었지요. KBS, MBC, SBS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터넷 언론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쯤 되는 신문들도 현 정권을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을 편을 안 들고 있는 언론을 찾는 게 빠르죠. 그런데 그들이 편을 들어준다고, TV에서 뉴스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보도 채널 뭐에서 편 들어준다고, 여론조사에서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정권을 편을 들어준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작용하면서 여건이 한 것보다, 여건의 실체보다 더 포장이 되어져서 과잉되게 표의 결과가 나왔지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월 달의 총선입니다. 코로나를 잘 예방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고 국정을 올바로 운영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대성을 거두게 해주는 데는 국민의 분노가 일부 생기기 시작했지만 조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이나 여론조사 회사들이나 또 정권의 정치적 공작이 주요해서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을 만들어 가지고 여건이 표차는 크게 안 났습니다만은 의석차는 엄청나게 벌이도록 대성을 했죠. 자, 그건 정치 선거공학의 승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후에 1년 동안에 지금 벌어진 여론의 변화는요, 코로나 이후의 여론의 변화는, 이것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그 위기에서 정권은 우리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근데 그 위기가, 코로나라는 위기가 생업의 위기 하나로 다가온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폭등이라는 위기와 더불어서 같이 왔어. 그러니까 돈 벌기도 어려운데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면 내 삶이 수입은 적고 나의 주거 공간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엄청난 분노들이 주거에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과 20, 30대를 때리는 거죠. 지금 40대가 뒤집어졌다 어쩌다는데 저는 나중에 표 깨고 보세요. 40대도 정권을 심판했을, 다만 다른 계층보다 40대가 심판하는 강도가 좀 약했다라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 40대 중에 상당수는 안정적인 기반을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현재 장기 불황이 오기 전에 취업을 했고,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또 블루칼라지만 대기업에 소속되어서 있는 사람, 또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 또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한국의 40대가 현재 이 경제적 충격에서 가장 덜하고, 또 40대 중에 상당수가 자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또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투기에 굉장히 눈을 뜬 세대다. 가장 열심히 투기를 하는 세대가 저는 40대일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다 암호화폐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 40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자기 위의 세대나 자기 밑의 세대보다는 기득권에 가까운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덜한 거죠. 그래서 40대가 정권을 왜 지지하는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보수 진영, 보수 언론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파헤치고, 또 일부 좌파였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비판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난 총선까지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이겼어요. 그래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던 이 정권의 형태가 총선 승리에서 오만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저는 오만하기는 집권 이후부터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몰란 게 아니에요. 오만해도 지지했어요. 솔직히 국민들이 민주주의나 국가를 끌어가는 시스템, 독재 이런 데 대해서 둔감해져 버려서 아마 독재를 해도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무너지나? 오만해서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오만해도 경제만 좀 끌고 왔더라면 제가 봤을 때 안 무너집니다. 제가 이 정권에는 33%, 국민의 3분의 1쯤 되는 좌파 생계 이해 연합이 있다. 여기에는 호남 사람들이 다 가세해 있고, 또 이 좌파 수많은 단체들,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등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가세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의 투기로 덕을 보는 사람들이 가세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문을 끝까지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정권은 끝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각종 조사에서도 보면 박영선의 서울 지지율이 이 33% 언저리에서 까딱까딱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그 33%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면서도 문을 지지하는 계층이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진영에서 문에 대한 이탈이 지금 시작되었어요. 우리 당의 당원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위기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린 이 정권의 상층부는 자기들 지금 기반 33%가 이미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33% 안으로 균열이 생겨서 거대한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대리석 위에 진 신전에서 안온하게 자신의 삶을 살 거라 생각하지만 밑에 땅굴로 무너진 이 균열이요 어느 순간에 내리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 선거에 이긴다는 것은 특유의 수구 기득권화되어 있는 좌파 세력들의 착각이라고 보고요. 일부 머리가 돌아가는 좌파 세력들은 지금 테러를 선거에 진다고 보고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테러를 만드는 부분이 개헌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테러를 차단해서 이들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처단해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들이 내일 오후 6시에는 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될 겁니다.